네, 저희 스프링 프로젝트, 스프링 2번 프로젝트 실행을 한 상태이고요. 메인 페이지에서는 메뉴만 있는 그런 간단한 그런 페이지고요. 저희가 댓글 기능을 어디다 넣을 거냐면 우선 게시판 메인을 볼 거예요. 게시판 메인을 보고 글이 이렇게 쭉 목록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목록들이 있는데 이렇게 목록들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글의 상세 보기를 하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1번 글을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는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1번 글에 댓글이 2개가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그거 이따가 수정하도록 하고요. 게시글을 클릭을 하면 일단 상세 보기 자체가 로그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상세 보기가 되지 않죠. 우리가 인터셉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능을 만들었었고요. 자, 그럼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게시글 상세 보기 페이지에서 게시글의 제목과 게시글의 내용과 글쓴이 그리고 최종 수정 시간이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 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뭐 댓글의 개수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뷰 카운트, 조회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있고요. 이쪽 폼 영역을 이렇게 보면 폼 영역을 이렇게 볼게요. 이 폼 영역이 제목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 아이디가 들어가 있고 최종 수정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글의 번호가 몇 번인지는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웹페이지를 만들어낼 때 JSP에서 EA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뭐 BNO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저희가 댓글은 어디다가 만들 거냐면 여기다가 이 상세 보기 페이지에다 댓글을 만들려고 해요. 우선 이쪽에다가 UI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댓글을 입력할 수 있는 댓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댓글을 작성하는 댓글 작성자 아이디를 표시를 할 건데 이 작성자 아이디는 이 상세 보기 페이지가 로그인한 상태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아이디를 강제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수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작성 완료라고 하는 버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UI를 만들 거고요. 보통 아마 대부분의 페이지가 이런 정도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댓글을 작성하는 창하고 작성 완료라고 하는 버튼 정도, 한 이런 2개 정도로만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댓글들의 리스트를 쭉 보여줄 겁니다. 댓글들의 리스트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댓글을 우리가 추가를 할 때마다 댓글들을 추가를 할 때마다 리스트가 갱신이 돼야 돼요. 요 상세 보기 페이지 위쪽 영역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그죠?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위쪽에 있는 내용은 변하지 않고 댓글을 추가할 때마다 새로운 댓글이 위쪽으로 올라오고 위쪽에 있던 거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이 목록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돼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할 때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AJAX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요청을 보내놓고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청을 보내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서버에서 리스폰스가 오면 비동기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서버에서 리스폰스가 왔을 때 그 리스폰스를 받아서 화면의 일부분만 업데이트를 하는 이런 기능을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AJAX를 이용해서 저희가 댓글 기능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AJAX가 사용이 될 거고요. 댓글에서는
댓글에서는 AJAX가 사용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 사용이 될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리스폰스를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을 때 이 리스폰스가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가 보통은 HTML로 전송이 돼요. 그러니까 JSP도 사실은 HTML을 만들어내기 위한 HTML을 동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언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내려오는 리스폰스는 HTML이에요. 화면에 그려주는 거는 브라우저는 HTML을 그리는 것뿐이에요. HTML에 뭐 UL이 있는지 H1이 있는지 뭐 인풋이 있는지 레이블이 있는지 이런 HTML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서 그 내용들을 HTML 표준에 맞게끔 그려주는 역할만 하는 게 그게 브라우저예요. 근데 여기서 댓글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거냐면 HTML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JSON 문자열. 그러니까 HTML이 아니죠. JSON 문자열을 리스폰스로 보내주려고 해요. 그러면 브라우저는 JSON 문자열을 직접 화면에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자바스크립트가 이 JSON 문자열을 분석하고 그 문자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화면에 뭐 폼으로 그리든가 뭐 아니면 UL로 리스트로 그리든가 테이블로 그리든가 이런 일들을 자바스크립트가 담당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서버가 리스폰스를 HTML이 아니라 JSON이나 혹은 XML과 같은 어떤 특정 포맷의 문자열을 리스폰스로 전달해주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REST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REST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URL을 REST AP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REST라고 하는 개념 설명을 드릴 거고 REST를 AJAX 기능을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할 거예요. 이 상세 보기 페이지, 우리는 상세 보기 페이지에서 할 거예요. 상세 보기 페이지에서.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제까지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어제까지 했었던 부분이 무엇을 했었냐면 myBatis config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죠. 이거는 리소스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 폴더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src main resources 폴더 밑에 저희가 매퍼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었고요. 그 폴더 밑에 reply mapper XML 파일을 만들었었습니다. 이 XML 파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 DB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그런 상수들을 정의를 했죠. 자, 이거는 상수들을 정의를 하는 거고요. 상수들을 정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 반드시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해두면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혹시나 테이블의 이름이 변경이 되거나 컬럼 이름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 소스 코드를 전부 다 뒤져서 그 컬럼 이름들을 일일이 다 바꿔줘야 되는데 SQL 문장, 그 컬럼들이 사용된 SQL 문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SQL 뭐 인설트 문에도 RNO라고 하는 게 사용될 수가 있고 셀렉트에도 RNO라고 하는 게 사용될 수 있고 업데이트나 딜리트에도 RNO라고 하는 컬럼 이름들이 사용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테이블에서 컬럼 이름이 RNO가 아니라 뭐 reply, index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SQL 문장들을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RNO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뭐 reply index라고 하는 값으로 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myBatis config 파일에서 상수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상수, 변수 이름. 우리가 이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을 거기다 value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ame과 value를 세팅해 놓고 만약에 컬럼 이름이 바뀌면 나중에 여기 value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퍼티 이름이 사용되는 모든 곳은
여기 있는 밸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수를 정의하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 엘리어스 부분은 모델 클래스가 무슨 패키지에 있느냐를 설정하는 거예요. 얘도 안 해도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근데 얘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퍼 파일 여러분, 리플라이 매퍼를 볼게요. 자, 이거는 리플라이 매퍼 XML입니다. 리플라이 매퍼 XML인데 여기 셀렉트 문장에서 여기 리절트 타입이 있죠. 리절트 타입을 여기를 reply라고 쓰는 게 아니라 add.spring.ex2번.domain.reply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이게 원래 클래스의 전체 이름이죠. 클래스의 전체 이름은 그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 이름에다가 점을 쓰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까지 쓰는 게 이게 클래스의 전체 이름 full name이에요. full name. 그래서 리절트 타입에는 리절트 타입을 항상 이렇게 full name을 써줘야 돼요. 이걸 써줘야 되는데 이게 귀찮은 거죠. 혹은 이거를 타이핑 하다가 오타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요만큼을 우리가 타입을 reply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다? 그거는 edge.spring.ex2번.domain에 있는 reply라고 하는 타입이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타입 엘리어시스예요. 타입 엘리어시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마이바티스 컴피그에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SQL 문장을 나중에 수정하기 쉽게 그리고 SQL 문장 작성 그리고 매퍼 파일을 작성을 할 때 그 매퍼 파일의 내용들을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 마이바티스 컴피그고요. 물론 그것 말고도 그 프레임워크 자체,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reply 매퍼입니다. reply 매퍼고요. 이 reply 매퍼는 SQL 문장들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 댓글을 추가하고 댓글 전체를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댓글 하나를 수정을 하고 그리고 댓글 하나를 삭제하는 그런 SQL 문장들을 지금 우리가 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누가 실행해주고 그 결과를 처리를 해주냐면 SQL 세션,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그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SQL 세션 객체가 이 SQL 문장을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 이 파라미터들을 메서드를 호출할 때 전달한 그 파라미터 객체를 가지고서 채워주고 자동으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SQL 문장을 execute 실행시켜서 insert, update, delete 같으면 정수로 리턴을 해주고 정수로 리턴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result 타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select 같은 경우에는 execute query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SQL 세션이 execute query를 실행을 해줘서 쿼리의 결과는 항상 result set이에요. result set은 테이블 형태죠. 이 테이블 형태에 있는 것들을 첫 번째 레코드가 있는지, 두 번째 레코드가 있는지, 세 번째 레코드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무엇을 만들어준다? reply 클래스, reply 객체의 리스트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그 역할까지 하는 게 무엇이다?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SQL 세션 객체가 그런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DAO가 굉장히 간단해졌죠. 저희 어제 DAO 만들었던 거 잠깐만 보면 네, 요건 것 같아요. reply DAO. reply DAO 인플이고요. 그 DAO 클래스에는 반드시 repository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 어노테이션 종류들 다 기억나세요? 요렇게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가 오죠.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가 오게 되면 웹서버가 그 리퀘스트를 처리를 하겠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처리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제일 처음에 프론트 컨트롤러, 디스패처 서블릿이 컨트롤러를 호출해주고, 컨트롤러가 서비스를 호출해주고, 서비스가 DAO를 호출해주고, DAO가 마이바티스와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DB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결과들이 거꾸로 이렇게 리턴이 되면서 그게 리스판스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이 뭐냐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들이에요. 컨트롤러, 서비스,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생성하고 객체들을 싱글턴으로 생성하고 필요한 곳에 주입해 줄 수 있는 그런 객체들인 거예요. 그런 객체들을 사용을 하려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골뱅이 컨트롤러 그 다음에 서비스 같으면 골뱅이 서비스 그 다음에 DAO 같으면 골뱅이 리파지토리 이렇게 컴포넌트들별로 그러니까 이 레이어별로 서비스 레이어별로 컨트롤러냐 서비스냐 DAO냐에 따라서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 요거 안 붙였다가 그 주입이 안 됐었었죠. 디펜던스 인젝션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와 서비스와 리파지토리를 전부 다 아우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컴포넌트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컨트롤러 컴포넌트인지 서비스 컴포넌트인지 리파지토리 즉 DAO 컴포넌트인지 구별하기 좀 애매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컴포넌트라고만 해버리셔도 되기는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노테이션들이 있으면 루트 컨텍스트 XML에서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들을 어노테이션을 가지고서 스캔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캔을 한다는 얘기는 객체들을 생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요거 한꺼번에 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것만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까지 저희가 한 내용들이 바로 이 DAO를 완성시키는 거였었어요. DAO를 완성시키는 거였고 DAO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했었죠. 그렇죠? 세션에 인설트 같으면 세션에서 인설트 호출하면 되고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그 셀렉트가 하나를 검색하는 거냐 여러 개를 검색하는 거냐에 따라서 만약에 여러 개를 검색하는 거다 그러면 셀렉트 리스트 그러면 이 셀렉트 리스트가 요 셀렉트라고 하는 어떤 타입의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냐면 리플라이의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이 셀렉트 리스트가 리플라이의 리스트를 만들어주냐면 SQL 문장을 가보면 SQL 문장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셀렉트는 리플라이가 리절트 타입이다 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SQL 세션이라고 하는 객체가 자동으로 리플라이드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편리한 거죠. 우리가 그 반복했었던 그런 코드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문장에다가 업데이트 메서드에다가 업데이트 SQL 문장 그리고 그 SQL 문장을 채워줄 수 있는 파라미터.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SQL 세션에서 딜리트 메서드 호출하면서 그 실행하게 될 SQL 문장과 그리고 SQL 문장에 있는 파라미터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어제 저희가 한 내용들이었었어요. 여기까지가. 혹시 어제까지 한 거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기능으로 돌아와서요. 기능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어디에다가 댓글 기능을 넣겠다라고 했냐면 상세 보기 페이지에다가 댓글 기능을 넣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여기를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자, JSP를 먼저 좀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JSP는 어디에 있을까요? src main, 웹앱, 웹 inf, 밑에 views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그리고 게시판 기능이기 때문에 보드에 있고요. 보드 디테일이라고 하는 JSP 파일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이 보드 여기가 게시글 상세 보기 페이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메뉴, 페이지 이동 메뉴들이 작성되어져 있고요. 작성되어져 있고 뭐 메인으로 가기, 게시판 메인으로 가기,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은 요 부분 수정이라고 하는 거를 아무 때나 보여주고 있었군요. 네. 아니죠. 요게 있죠. 네.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와 그 다음에 글을 작성한 작성자 아이디와 같은 경우에만 수정 메뉴를 보여주겠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div가 있고 여기가 폼, 여기가 글 상세 보기 내용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주석을 달아드리면 여기는 뭐냐면 내비게이션 메뉴, 그러니까 페이지 이동 메뉴.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나브라고 한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div 안쪽에는 폼밖에 없어요. 자, 여기가 글 상세 보기, 실제 콘텐츠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글 상세 보기 부분이에요. 글 상세 보기에서는 제목과 내용과 작성자 아이디와 최종 수정 시간만 보여주고 있는데 뭐 다른 것들도 더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div만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뭐 조회수도 추가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이 밑에 여기서 전체 div가 끝나고 있고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까지가 보시면 이 글 상세 보기가 끝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잘 찾으시고요. 그러니까 폼을 감싸고 있는 div가 있고 여기까지가 지금 화면에 요만큼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요만큼 보여지는 부분이 여기가 나구였었고요. 여기가 나구였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div 밑에 하위 요소로 폼을 넣은 거죠. 우리는 이 밑에다가 어떻게 하겠다? 댓글 입력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댓글 목록을 보여주는 부분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UI를.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서 이렇게 하나 넣을게요. 이거는 구분선 하나 넣은 거예요. 구분선 하나 넣은 거고요. 호리젠탈 룰러라고 얘기를 하죠. 호리젠탈 룰러. 여기 div를 하나 넣을 겁니다. 이 div의 용도는 이 div의 용도는 댓글 작성 창이고요. 작성 폼이라고 할까요? 댓글 작성 양식. 그 다음에 요 밑에도 div를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여기는 댓글
목록을 보여주는 div. 목록을 보여주는 div. 이렇게 만들 거고요. 아래쪽은 제가 id를 하나 줄게요. id를 replace 이렇게. 작성 양식 부분입니다. 작성 양식 부분은 인풋을 하나 넣을 거고요. 이 인풋은 타입은 일단은 댓글 내용을 넣는 부분이에요. 댓글 내용 넣는 부분이니까 텍스트라고 하시면 되고요. id 속성을 rText라고 할게요. 그리고 네임 속성도 rTex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 id를 준 목적은 이 인풋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목적이고요. id를 이용하면 HTML 엘리먼트를 찾을 수가 있겠죠. 네임 속성을 주는 목적은 우리가 이 내용을 서버 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얘를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이름, 변수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네임 속성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홀더를 주시면 그 힌트를 넣을 수가 있죠. 댓글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 거고요. required 속성을 주게 되면 여기가 이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폼으로 묶지를 지금 않았기 때문에 폼으로 묶지를 않아서 얘가 아마 required 속성이 적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다르게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르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풋을 하나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id라고 텍스트라고 하고요. 여기는 유저 id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네임 속성도 유저 id라고 할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그 댓글을 작성하는 작성자 id를 입력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로그인을 해야지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로그인을 해야만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밸류 속성에다가 이해를 쓸 수가 있어요. JSP에서 그 컨트롤러 쪽에서 전달해주는 객체가 있을 거예요. 그 객체가 뭐였었냐면 보드라고 하는 객체예요. 죄송합니다. 보드는 글을 작성한 작성자고요. 여기는 그 로그인한 사용자이기 때문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여기 있죠. sign in user id라고 하는 그 속성이 아마 모델에 저장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sign in user id를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수정할 수 없게끔 read only를 줄 거예요. read only.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를 인풋의 값으로 설정하고 변경할 수 없게끔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댓글 입력할 때 내 아이디 자동으로 입력하지 않잖아요. 로그인하면 로그인한 내 이름이 그냥 바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버튼을 넣을 거예요. 버튼은 댓글 작성 완료. 뭐 이런 정도로 할까요? 얘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얘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btn 뭐라고 할까요? btn 댓글을 만드는 거죠. 댓글을 만드는 거니까 create reply 이렇게 할까요? 댓글 만드는 버튼 이런 식으로.
네, 요 아래쪽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채워 넣을 거고요. 요 정도만 하면 일단은 댓글 작성하는 창도 보일 거고, 네, 요 영역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요 부분도 아마 있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작성을 하셨으면 게시글 상세 보기 페이지를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아마 요렇게가 보일 겁니다. 위쪽까지 요만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를 구별해 줄 수 있는 가느다란 그 가로선이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얘가 HR이고요. 여기 댓글 입력, 그 다음에 여기 ID, 댓글 작성 완료라고 하는 버튼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여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뭐가 있냐면 div, 댓글의 목록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div, 그 다음에 밑에 hr, 밑에 div, 그 다음에 hr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고, 그 다음 div 여기는 아직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차지하는 영역도 없는 거죠. 네, 높이가, 하이트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그 목록을 먼저 가지고 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목록을 가지고 오는 것부터도 저희는 무엇으로 할 거냐면 AJAX와 REST 서비스를 이용을 할 겁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여기까지는 다들 되셨습니까? 다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저기 댓글 목록을 하기 위해서 여기 안쪽에서 스크립트를 하나 더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이 스크립트는 위쪽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그래야 여기 리플라이스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상적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면 document.ready 에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등록을 할 겁니다. 글번호 부분을요. 글번호를 좀 숨겨 놓을게요. 여기 글 상세 보기에서 여기 글 제목이 있었고요. 제목이 있었는데 여기다 div 하나만 더 만들게요. 그 다음에 input 간단하게 하나 만들고요. 타입은 히든으로 해버리세요. 그러면 화면에 보이지 않을 거고 ID 속성을 BNO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보낼 게 아니기 때문에 네임 속성까지도 필요가 없고요. 네, 필요가 없고 여기에 밸류 속성을 이렇게 한번 줄게요. board.bno 이렇게. 요거 넣는다고 화면에서 BNO가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화면에서 보이지는 않을 거고 뭐 보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여도 상관은 없고 요거를 만들어두면 그 나중에 언제든지 이 값을 우리가 여기 ID로 엘리먼트 찾아서 여기 있는 값을 읽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 확인 좀 해볼게요. 자, 새로 고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보기 페이지 새로 보기를 해보시는데 보여지는 부분이 바뀐 건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이 바뀐 건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이 바뀐 건 없을 텐데 폼 안쪽을 보시면은요. 폼 안쪽을 보시면 숨겨져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이렇게. 이 부분 보이시죠? 폼 안쪽에 div. 근데 이 부분이 화면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bno 몇 value가 얼마라고 들어가 있냐면 id bno value 1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 화면엔 보이지 않아요. 화면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타입을 뭐라고 했기 때문에 hidden, 숨겨놨기 때문에. 네. 자, 저거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댓글을 달 때도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BNO가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그 BNO를 넘겨줄 수가 있어야 돼요. 넘겨줄 수가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그 저거를 만들어 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안쪽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안쪽에서 시작하시면 되고요. 제일 처음에 변수 하나 선언할게요. 변수는 이렇게 할까요? 보드 넘버 이렇게 할까요? 보드 NO 이렇게 할게요. 보드 NO. 이건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아이디를 찾으면 되죠. 아까 방금 만든 게 BNO. jQuery에서 달러 샵 이러면 아이디로 찾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BNO라고 하는 아이디로 찾겠다. 그 안에 있는 밸류. 이렇게 하면 얘 의미 아시죠? 아이디가 BNO인 엘리먼트의 밸류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밸류 값을.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아까 방금 만든 input id BNO 거기에 value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어온 거예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그거를 변수에다 저장을 한 거죠. 변수에다 저장을 한 거고요. 나중에 여기서 이용을 할 거예요. 뭐 여러 군데에서 이용을 할 거예요. 이 BNO를 여러 군데서 이용을 할 겁니다. 구석으로 설명드릴게요. 인풋 중에서 id가 BNO인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인풋인데 id 속성의 값이 BNO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요소의 value 속성 값을 읽은 거예요. 얘가 한 일은. 자, 게시글 번호. 여기서는 그 보드 NO죠. 보드 NO. 게시글 번호에 달려있는 모든 댓글 목록을 읽어오는 AJAX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jQuery가 가지고 있는 AJAX 관련된 함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get 함수가 있었고요. post 함수가 있었고요. get JSON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AJAX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네, 요거 기억 안 나시면 저희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 한번 저희 프로젝트 중에 있습니다. JSP를 할 때 AJAX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곧
거기 있는 그 함수 사용법들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getJSON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getJSON 함수는 요청, AJAX 요청을 겟방식으로 요청을 보내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를 JSON 문자열로 전달을 받는 그런 AJAX 함수예요. getJSON은 이 getJSON은 첫 번째 엘리먼트가 뭐냐면 URL이고요. URL.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리스폰스가 왔을 때 그 리스폰스를 처리할 수 있는 이벤트 리스너 함수를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요것도 설명을 드리죠. 요거는 전부 다 jQuery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기 jQuery가 jQuery.min.js 여기 슬림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슬림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jQuery min.js라고 하는 jQuery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 달러로 시작하는 AJAX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getJSON인데 여기 첫 번째 파라미터는 요청 URL, 리퀘스트 URL. 두 번째는 응답이 왔을 때 성공 응답을 처리하는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청을 보낸 거예요. 겟방식으로 요청을 보낸 거예요. 겟방식으로 요청을 보내고 그 다음에 콜백 함수라고만 할게요. 콜백 함수라고. 요청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을 처리할 수 있는 콜백 함수를 등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청 URL을 적으려고 문자를 쓴 거고요. 그다음 콜백 함수에서 얘가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얘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URL로 AJAX 겟함수 요청을 보내고 함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리스폰스를 HTML로 받는 게 아니고요. 리스폰스를 항상 JSON으로 받는 거예요. JSON 문자열을 응답으로 전달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함수가 getJSON 함수예요. 그래서 이 응답으로 전달받은 JSON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해서 콜백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콜백 함수가 필요한 거고 그 콜백 함수의 아규먼트가 뭐가 되는 거냐면 서버에서 보내준 리스폰스인 거예요. 서버에서 리스폰스를 JSON으로 보내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저희가 요청 주소는 어디로 보낼 거냐면 요청 주소는 제가 요 부분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전체 읽어오기예요. 전체 읽어오기는 replies 그 다음에 all을 붙일 거예요. all. 그 다음에 글 번호를 여기다 붙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요청 무슨 방식으로 보낸다 했어요? 겟 방식으로 보낸다고 했죠. 네. 그러면 REST 컨트롤러가 무엇을 만들어서 보내줄 거냐면 array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요청 주소가 요 부분이 요청 주소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EX2번이라고 하는 요 부분도 써주셔야 돼요. 이 컨텍스트 루트도 써주셔야 돼요. 컨텍스트 루트. EX2번부터 써주셔야 됩니다. EX2번, 그 다음에, replies로 하기로 했죠. replies, all 붙이기로 했고요. 이 뒤에다가 뭘 붙이기로 했냐면, 보드 넘버를 붙이기로 했어요. 요거를 붙이기로 했죠. 자,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왔는지 그 데이터를 콘솔 창에다가 로그로 출력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요청이 만약에
전달이 됐다면, 정상적으로 요청이 전달이 됐다면 서버 쪽에서 리스폰스가 왔을 거고 그 리스폰스를 콘솔에다가 출력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아마도 얘는 아직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냥 엘리먼트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서 밸류 읽어드린 거고, 그 다음에 ajax 함수 중에서 jquery 함수 중에서 getJSON 요청 보내겠다. 만약에 응답이 왔으면 뭐 로그 하나 찍겠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으시죠? 네. 자,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보기 페이지 새로 고침을 꼭 하세요. 새로 고침을 하셔야 아마 여기 스크립트, 우리가 작성한 스크립트가 적용이 될 거예요. 자, 버튼 한번 그냥 무조건 한번 눌러보세요. 버튼 한번 클릭해보면 네트워크를 볼까요? 네트워크. 자, 이런 응답이 요청이 가긴 갔어요. 이쪽 요 부분 보세요. 요 부분을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버튼 클릭했을 때도 아니고 그냥 함수를 호출을 해버렸군요. 지금 도큐먼트가 레디가 되자마자 제가 함수를 그냥 호출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요청이 간 거예요. 이런 요청이 간 건데 이 요청에 대해서는 404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했어요. 404. 근데 이 404가 메인 페이지에서 보이지 않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ajax 요청을 보내고 응답으로 에러야 라고 보내줬지만 에러 처리를 하는 함수는 없었기 때문에 화면에 그 에러 처리를 보여준 함수가 없었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보여주지 않아. 브라우저는 보여주지 않지만 지금 로그를 보면 그 개발자 도구를 보면 개발자 도구에서는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서버 쪽 그 로그를 보시면 서버에서의 그 프레임워크, 서버에서의 콘솔 창을 보시면 이런 로그가 있어요. get 방식의 매핑이 없다. ex 2번, replies all 1번. 이 1번이라고 하는 게 뭐였었냐면 제가 클릭했었던 그 글 번호가 1번이었거든요. replies all 1번이라고 하는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 메서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가 무엇을 추가하면 되는 걸까요? 컨트롤러 클래스 만들고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이 요청을 추가할 수 있는 메서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 쪽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얘를 보내주는 건 된 거예요. 그죠? 요청을 보내주는 건 된 거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 메서드가 없는 거예요. 컨트롤러 메서드.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